꼰대가 많은 이유는 실명을 밝힐 수는 없고 상당히 큰 회사, 삼성도 벌벌 떠는 회사가 있어요. 대표분이 소통을 하고 이끌어가는 리더보다 본인의 지식이나 본인의 명령체계를 전달하는 안녕하세요. 코치라는 직종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지거나 이해도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떻게 뭘 받아야 되나 모르시는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한국코치협회라는 협회가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KAC부터 시작해서 협회에 인증된 코치의 자격이 있거든요. 그 유자격을 습득한 사람한테 받으면 프로세스에 맞는 코칭을 받을 수가 있고요. 더 높은 레벨의 코치라고 해서 더 코칭을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임상 시간이 누적돼야 되기 때문에 레벨이 높으신 코치분들은 그만큼 임상이 많기 때문에 코칭 경험도 많고 그래서 효과도 쉽게 보실 수 있다고 보고요. 아마 주변에 그런 코치분을 찾기 어렵다면 한국코치협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유자격 코치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느낌 같아요. 원래 이랬으니까 이렇게 가자라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너의 생각을 듣거나 너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잖아요. 조직이나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건 소통인데 꼰대가 많은 이유는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것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소통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지 않는 문화였죠, 여태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직까지 한국 문화에서는 소통을 하고 이끌어가는 리더보다 본인의 지식이나 본인의 명령체계를 전달하는 소위 꼰대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하우나 지식을 배울 땐 당연히 먼저 한 사람,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지만 이 소통 문제에서는 실제로 신입사원이나 오히려 가정에서 아이들 때문에 어른이 바뀌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대화의 스킬이라던가 아니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것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음을 얻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내가 저 상사 때문에 못 다녀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 그분이 예를 들어서 대화의 스킬을 알거나 소통하는 스킬을 알고 있다면 오히려 그 꼰대를 바꾸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거는 실명을 밝힐 수는 없고 상당히 큰 회사, 삼성도 벌벌 떠는 회사가 있어요. 대표분이 전 세계 대표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중에 한 헤드쿼터가 상당히 꼰대였대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되게 강하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몇 박 며칠의 회의가 진전이었고 돌아가면 각각 막 사표 쓸 상황이었대요. 막 프로젝트 진행이 안 되고 그중에 한 분이 코치이셨어요. 마지막 날 그 사람을 찾아가서 1시간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 그러고 그 사람한테 경청하는 법을 알려줬는데 이렇게 경청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뭐뭐라는 거지 라고 저희만의 스킬이 있어요. 그게 되게 간단한 건데 그걸로 계속 대화를 했더니 상대방이 알아듣더래요. 내가 지금 못 알아듣는다는 말을 하는 거구나. 이게 힘든 거구나 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몇 시간 안에 며칠 동안 못했던 모든 소통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아주 해피하게 헤어졌다는 그런 사례가 실제 있었습니다. 원론적 얘기지만 생각을 굳이 바꿔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가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지,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나는 누군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왔는지 거기를 먼저 집중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이 필요하고 이걸 정확히 알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생각 바꾸는 건 사실 수월해지거든요.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문제만 자꾸 생각하니까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걸 바꿔야 되나? 난 안 바뀌어지는 거죠. 왜? 깨닫지 않았으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필요나 목적이나 상황이 느껴지면 변화는 자연스러운 건데 그 앞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생각만 바꾸려고 하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생각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근본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반대로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실제 사례인데 모 회사에 모 팀이 있었어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조직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직률이 거의 70% 육박해요. 항상 1등을 하면 여러 가지 진급 체계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라든가 가장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70% 이상이 이직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알아가는 작업을 들어갔었거든요. 기본적인 성향 테스트를 했어요. 이 리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상당히 추진력이 있는데 심지어 꼼꼼한 사람이에요. 이 리더를 바치는 팀원들은 어땠을까요? 죽어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리더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실수가 있어? 왜 이걸 맞추지 못해? 계속 소통이 안 됐던 거죠. 성과는 상당히 좋았지만 사람들이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리더가 이렇게 성향의 차이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했냐면요. 속도를 늦췄어요. 완벽도를 100이 아니라 90 이상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렇다고 성과까지 밀렸느냐? 아니에요. 똑같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1위가 됐어요.
하지만 이직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코칭이라는 것이 그냥 이야기를 주고받고 기분 좋았네 맞았네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성과가 바로 수치로 나온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업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회의 모델을 전수해드려요.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나갔는데 결론을 듣고 나간 사람이 다 다른 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상당히 소모적인 거죠. 그 회의 모델대로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고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내고 같이 의견을 맞춰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게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되고 회의의 시간도 엄청 짧아집니다. 자, 회의 시간이 짧아진다는 건 그 구성원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차피 그 고용 관계에서 시간은 곧 돈이잖아요. 그렇게 바로 수치적으로도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툴들을 드리는 게 코칭의 일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보다는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 조직은 무엇이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이 매출이 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매출을 날까라고 맞춘다는 것은 당장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지만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럼 우리 조직은 왜 존재하는 걸까? 우리 조직은 그러면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걸까? 어떤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받는 걸까? 그러면 이 가치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근본적인 것은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던져놓고 이번 달 이런 문제 있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돼요? 계속 바뀌면서 생길 거예요. 끊임없이 지쳐가는 거죠. 근데 근본부터 잡기 시작하면요. 아주 쉽고 좀 평이하게 그 문제를 잡아갈 수 있게 되겠죠. 왜?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근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꼰대 리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질문을 하지 않아요. 지시를 하고 질문을 하지 않고 또 더 크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예 소통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혹 질문을 하더라도 닫혀있는 질문만 해요. 이거 언제까지 돼요? 왜 안 됐어? 이런 식의 닫힌 질문을 하는데 열린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게 해줘야 되는데요. 일방적인 지시 형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꼰대? 약간 좀 안 좋은 스타일의 리더라면 좋은 리더, 소통이 잘 되는 리더는 이거 같아요. 그 조직원한테 진심으로 호기심을 갖는 사람. 이 일을 하려는 그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호기심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뭐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데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할까? 얘는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고 싶지? 그 사람에 대한 순수하고 진심 어린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아주 깊이 있는 소통을 하게 되고요. 실제 일과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리더 입장에서는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스타일을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일만 주어지게 되면요. 근데 똑같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계속 주게 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거 그냥 편하게 넘어가는데 어떤 분은 그게 달할 수 있어요. 이런 조율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리더는요. 아니면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순수한 호기심을 갖고 그 사람을 알아가려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100%죠. 왜냐면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방식에 가득한 우리 새로운 팀원들, 그 다음에 기존의 방식을 가지고 있던 나의 상관, 그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연구 자원이 대다수 빠져나간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양쪽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있죠.